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인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폭구조의 명칭을 적으라고 했네요. 자, 2016년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자, 보시죠. 자, 방폭구조 1번,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거는 내압 방폭구조죠. 내압. 그러면 EXD가 되는 거고요. 자,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계. 전기기기라고도 하겠죠. 자,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 사용되는 광산용 전자기기는 제외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참고표 보시면 그룹 1의 광산용 전기기기고요. 그룹 2는 공장 및 산업용 전기기계입니다. 그러면 광산용 전자기기 빼라고 했으니까 그룹 2가 되겠네요. 그룹 2. 그 다음에 3번 최대 암전 틈새 0.8m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밑에 표 보시면 그룹 A는 0.9mm 이상, 그룹 B는 0.5초가 0.9mm 미만, 그룹 C는 0.5mm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룹 B에 들어갔네요. 0.8mm는. 그러면 그룹 B, 그리고 최고 표면 온도를 130도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T1은, 자, 아래에 마지막 참고표 보시면 T1은 450도 이하, T2는 300도 이하, T3는 200도 이하, T4는 135도 이하입니다. 그러면 T3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EXD, 2B, T3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EX가, 자, 잘 아실게. E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자, X는 역시나 소문자인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EX 부분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EX 부분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EX예요, EX. 자, EX입니다. 자, E는 대문자이고요. 그리고 X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X라는 거는, 대소문자 X, 대문자 X와 소문자 X는 크기의 차이거든요, 크기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알파벳 E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대문자로 외우셔야 합니다. 확실히. 혹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EX나 혹은 EX 이 정도는 충분히 채점관들이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글자를 크게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알파벳 E는 무조건 대문자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작업 환경 개선 원칙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대치가 되겠죠. 1번은 대치입니다. 대치. 그리고 격리. 그리고 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대격한입니다. 대격한. 대격한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 격리, 환기. 대치, 격리, 환기. 가볍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일러의 이상 현상 중 캐리오버 원인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캐리오버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캐리오버와 프라이밍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차이. 자, 그럼 캐리오버 문제 풀어보죠.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1번은 주중기 밸브의 급계입니다. 급계. 2번 간소의 수위가 너무 높을 때.
그리고 3번 부하의 급변. 그리고 4번 증기의 발생 속도가 빠를 때. 그 5번은 기수 분리기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밍에 대한 차이도 알아야죠. 자, 프라이밍에 대한 차이는 교재에 참고표가 집필되어 있습니다. 참고표. 해당 참고표를 보시고 캐리오버랑 프라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바로 붙일 수 있고, 자, 캐리오버의 암기법은 주간부중입니다. 주간부중. 주간부중. 암기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제외되는 대상 물질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법은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이 많겠지만은 조금 외우기 쉬운 답안으로 작성해 볼게요. 자, 1번 일단 화장품이고요. 2번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3번 비료입니다. 4번 사료이고요. 5번은 농약입니다. 농약.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폐기물, 비료, 사료, 농약,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답안도 있지만 조금 외우기 쉬운 답안으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답안 알고 싶으시면 교재를 보시면 교재 참고표에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 시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로봇 문제는 정말 설명 많이 드렸죠. 저도 로봇 문제를 공부할 때 헷갈렸던 기억이 많이 났네요. 근데 로봇 문제는 산한계에서 나온 로봇 문제는 3문제입니다. 로봇 문제 3개. 이거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로봇 문제 3개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2번은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3번은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그 마지막 4번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로이 조안입니다. 로이 조안. 로이 조안. 이거 말고도 로봇 문제 추가로 2개 더 있어요. 총 로봇 문제는 3문제입니다. 그 3문제의 차이는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신기반기 4학기 교재에는 로봇 문제 3문제가 연달아서 집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 보시고 잘 제대로 된 차이를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하이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단계 안전조직. 그 2단계 바로 쓰시죠. 사실의 발견. 3번 분석이고요. 자, 4번은 시정 방법 선정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시정책 적용인데, 자, 이거 암기법이 좀 재밌어요. 안사분. 자, 보시면 시정이 겹치죠. 시정. 그래서 외우는 암기법이 시정책입니다. 시정책.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암기법. 안사분
분 시정책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시정적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 방법의 선정, 그리고 시정책 적용. 시정책 적용이 시정이 겹치기 때문에 시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시정적이기 때문에 시정적, 시정책. 무슨 방법이든 간에 내가 외우기 편한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임리의 사고방지론 5단계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땡땡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땡땡 센치 이상으로 할 것. 그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땡땡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자, 풀어보시죠. 자,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사업주는 바닥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하적단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몇 cm다? 이거는 10cm가 되겠네요. 10cm. 다시 단위 한번 써드릴게요. 자,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폭을 몇 cm? 90cm. 육상의 통로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은 땡땡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랑 항상 겹치네요. 또는 울타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다? 안전난간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울타리가 나오면 대부분 안전난간도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난간 혹은 뭐 울타리를 설치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발생 일시, 2번 재해 발생 원인, 3번 목격자 인적사항, 4번 발생 형태, 5번 상해 종류, 6번 재해 발생 후 첫 출근 일자, 7번 기인물, 8번 고용 형태, 9번 가해물, 10번 휴업 일수입니다. 자, 이거 뭐 벌써 답이 적혀 있네요. 자, 3번 목격자 인격사항, 목격자 인적사항, 6번 재해 발생 후 첫 출근 일자, 9번 가해물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업재해조사표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어요. 바뀐다. 이 문제도 지금 2015년도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로는 미출제입니다. 미출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다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뭐 저희 생각이겠지만 여러분도 이 문제는 알고 계시고 일단은 2015년도 이후에는 안 나왔고요. 그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양식을 보고 싶으시면 교재에 보시면 바로 집필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고 따라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어떤 기계가 1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 발생 확률이 0.004일 경우, 자, 1번 평균 고장 간격, 2번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기계의 신뢰도 단 소수 넷째 짜리까지 나타낼 것. 3번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시오. 단 소수 넷째 짜리까지 나타낼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설에 들어가시죠. 자, 문제에서 알려준 고장 발생 확률은 고장률을 의미합니다. 고장률은 뭐다? 람다입니다. 람다를 의미합니다. 자, 고장률은 시간당 고장 건수를 의미하기에 자세히 말하면 1시간당 몇 건의 고장이 일어난지 수치화시킨 공식입니다. 자, 이번 물음에서는 1시간이 아닌 10시간의 기준을 물어보았으므로 0.004를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고장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자, 일단 평균 고장 간격 MTBF는 고장률 즉 람다분의 1입니다. 자, 고장률이 적겠죠. 0.004라고 적혀 있네요. 그 0.004분의 1을 하면 250이 나오는데 이거는 250시간입니다. 자, 2번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죠. 10시간 가동했을 때 기계의 신뢰도. 자, 신뢰도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함수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용문 계산기에 익스클루시브를 누르시고요. 마이너스 치시고 0.004 곱하기 10입니다. 왜? 1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10. 푸시면 0.9608이 나옵니다. 물론 07 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0.9608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10시간을 가동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1 마이너스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신뢰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를 구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9608을 하면 0.0392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똑같죠?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이 나왔기 때문에 0.039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문제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방기는 이 고장,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영상이 또 따로 있죠. 그 영상을 보시면 따라오면 되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해설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역시나 영상이 많은데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검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그리고 주겠죠, 주.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입니다. 와, 마지막 와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래서 한기법은 건주화가 됩니다. 건주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 신기방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건주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있고 거기에 문제와 사진도 다 넣어놨어요. 그 영상 꼭 참고하십시오.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응급 구호 표지를 작성하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면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 자, 응급 구호 표지는 바탕은 녹색이죠, 바탕. 저 보이는 바탕이 녹색이죠, 녹색. 그 다음에 기본 모형 및 관련 부호는 여기 보이시죠? 흰색.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녹색하고 흰색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간단했던 문제고.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구호 표시라든지 안전보건 표지에 그림을 그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리라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어떤 그림 부호만 나오는지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 문제라는 생각됩니다. 보너스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죠. 12번 문제는 달비계 문제가 나왔었어요. 달비계 문제. 그런데 달비계 문제는 법안 변경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 23년 6월부에 의해서 삭제가 돼서 달비계의 적재 하중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좋은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아래 표는 목재 가공용 둥급톱 기계의 분할날 설치 관련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땡땡 미리 이내일 것 12mm입니다. 12mm. 한 번 더 제가 단위 써드리는 겁니다. 12mm 이내일 것. 자,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몇 배 이상이며 뭐다? 1.1배입니다. 1.1배.
1.1배. 그리고 폭보다 작을 것. 자, 3번. 톱날 후면날의 땡땡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톱날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자, 라. 재료는 KSD375의 탄소 공구강제에서 정한 ST15 탄소 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자, 마.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몇 개 이상일 것. 바.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땡땡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자, 마부터 바로 써보죠. 4번의 답은 2개 이상입니다. 2개. 2개 이상. 그리고 분할난 조인 볼트는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완 방지 장치. 이완 방지 조치입니다. 조치.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 방지만 작성해도 되겠죠? 이완 방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12mm, 2번은 1.2배, 3번은 3분의 2, 4번은 2개 이상이고요. 마지막 5번은 이완 방지입니다. 이완 방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P의 포함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 제가 답을 바로 적어놨죠. 자, 보시면 안전 조직, 안전 기준, 안전 해석, 계약 조건, 계획의 개요, 관련 부분과의 조정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은 조기해 계약입니다. 계약을 빨리 하자는 거죠, 계약. 계약 조기에 하자. 그래서 조기해 계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전 조직, 안전 기준, 안전 해석,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그리고 5번, 6번은 계획의 개요, 관련 부분과의 조정입니다. 근데 이 안전 프로그램 SSPP 문제는 2015년도 이후로 미출제입니다. 미출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의 답도 안전조직, 안전기준, 안전해석, 계약조건 이 정도 4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201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조금 최신에서 예전 문제로 가다 보면 좀 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14년치까지는 분들이 봐두셔야 합니다. 왜?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조소표를 작성하고 있다. 재발생 개요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죠.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땡땡시에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 공정에서 재해자 A와 동료 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A가 사출 성형기 용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다. 재해 당시 사출 성형기 도 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고장 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리하여 수리 중 조작 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 스위치 작동 금지용 잠금 설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 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자, 발생의 시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땡땡시. 발생 장소는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 공정 사출 성형기 2호기. 재해 관련 작업 유형은 사출 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였다. 재해 발생 당시 상황은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이라고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두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사업주의 의무 1번.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 3번.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자, 그리고 2번.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2번. 사업주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는 그래도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5가지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봤던 암기법이네요. 자, 산산산 직직이네요. 산산산 직직. 여러분들 많이 보는 암기법이죠. 항상 자주 나오는 암기법입니다. 자, 먼저 같이 풀어보시죠. 자, 가로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립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이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죠. 직업병. 그리고 4번 땡땡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건 뭐죠? 직무 스트레스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번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죠. 6번 위라고 했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가 항상 말하죠. 산산산 직위라고 외웠죠. 산산산 직위.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꼭 외우세요. 6가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암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한다면 산업안전기사에서 암기법 중에서 산산산 직직을 모른다면 그거는 간첩과 동일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페일세이프의 기능면에서 3가지를 분류하라고 나왔습니다. 페일 액티브, 페일 패시브, 페일 오퍼레이션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나의 페일 패시브는 적혔네요.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 그럼 페일 액티브를 써보죠. 자, 부품이 고장나면 오겠죠? 기계는 경보음을 울리고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그 나의 내용은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 그 페일 오퍼레이션은 다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가정이 되네요.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페일 액티브, 페일 패시브,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출석위원이 되고요. 2번은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되고요. 3번은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입니다. 그 해당 문제는 2024년 2회차에도 나왔죠. 2회차도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하고,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노사협의체의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노사협의체 내용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와이어로프 꼬임의 형식을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쉬운 내용이죠. 보통 꼬임, 랭 꼬임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 말고도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교재를 보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역시 그 문제도 2024년 2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연소의 3요소를 적고 요소별 소화 방법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일단 가연물이 되고요. 산소가 됩니다. 점화원 또는 열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소별 소화 방법을 작성하죠. 가연물은 제거 소화입니다. 제거 소화. 산소는 질식 소화입니다. 질식 소화. 3번에 점화원 또는 열은 뭐다? 냉각 소화가 됩니다. 냉각 소화. 그래서 암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점이라고 외우시고요. 그리고 요소별 소화 방법은 가연물은 제거 소화, 산소는 질식 소화, 점화원 또는 열은 냉각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죠.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땡땡일 전까지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 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땡땡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까요? 답은. 자, 먼저 1번 풀어보시죠.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날 30일 이전입니다. 30일. 그리고 해당 신규 화학물질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 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암기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암기법 많이 제가 알려드렸죠. 감정정행. 자, 1번 감지기능, 2번 정보보관기능, 3번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기능, 마지막 4번은 행동기능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감정정행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제가 해당 내용도 많이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자, 보시죠. 자, 1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편심이 발생한다면 한쪽으로 하중이 치우치면서 콘크리트 한쪽으로 쭉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편심이 발생해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골고루 분산되어야 합니다. 자, 2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에 대한 거푸집 동발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역시 이것도 약간 상식적이죠. 변형, 변이. 뭔가 변화가 있는데 집안의 치마 유무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겠죠. 이상인데 보수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자, 감시자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법령에서는 감시자로 써야겠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뭐다? 작업 관계자 혹은 작업의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해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해 항상 하고, 왜냐면 이런 타설을 할 때는 중요한 겁니다. 타설이 잘못해버리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 지휘자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감시자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상식적인 면이죠. 변형의 치마 요인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배치고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 4번의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역시나 이것도 상식적인 면이에요. 당연히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이때 당연히 보강제를 돼야겠죠. 그 5번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제가 현직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정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한 2~3시간이면 다 굳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거는 뭐까지 트냐면 열풍기까지 킵니다. 열풍기. 이것도 써드려야겠네요. 열풍기. 열풍기까지 켜서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가량 두는 경우에 양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겨울엔 춥기 때문에. 여름엔 오히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빨리 굳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고장률이 1시간당 0.01로 일정한 기계가 있다. 이 기계가 처음 100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고장률은 0.01로 주어졌고 문제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신뢰도는 특정한 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보다 전체적인 확률이 1에서 신뢰도를 빼주면 특정한 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구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먼저 신뢰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죠. 익스클루시브 함수 2에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람다 곱하기 t. 그러면 주어져 있죠. 1시간 0.01. 그럼 이 마이너스 0.01 곱하기 이 기계가 처음 100시간이랬죠. 그럼 곱하기 100. 그걸 푸시면은 0.37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면 1 마이너스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뢰도겠죠. 그럼 1 마이너스 0.37을 하면 0.63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코멘트는 안 되겠습니다. 해당 식대로 그대로 풀어나가면서 해당 식을 외우고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전격 감도 전류 물어봤고요. 작동 시간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전격 감도 전류는 30 mA 이하입니다. 그리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하, 이내. 단위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단위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런 걸 외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30이라고 외워버리고 0.03이라고 외워버립니다. 답을 이렇게만 쓰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무조건 해당 단위 다 외워야 합니다. 30mA 이하 0.03초 이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단위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 3명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 2, 3번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3번. 도급인 및 감개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답이 힌트가 들어가 있죠. 센스가 있으시면 알 겁니다. 1번은 도급인이 되는 거고요. 2번은 관계수급인입니다. 관계수급. 3번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간의 근로자 각 1명씩입니다. 항상 보면 이거 외우실 때
뭔가 빠뜨리고 외우시는 분 있어요. 이 문제 보면. 도급과 관계 수급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답을 쓰실 때 도급 및 도급 관계 수급의 근로자 각 한 명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위험한 답안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위험한 답안. 끝에 인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거는 채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들어가겠지만은 무조건 우리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씩 정확하게 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뭔가 한 글자가 빠졌을 때 채점관이 어떻게 채점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할 듯한 포인트입니다. 14번 다음 중 경고 표지 및 지시 표지를 각각 골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컬러로 표현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고 표지 및 지시 표지에 대해서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시 표지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흑백이죠. 흑백.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포인트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안전보건 표지를 외워야 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자, 여기서 저희가 안전보건 표지를 보여드리죠. 저희 신기방대에서 만든 안전보건 표지고요. 근데 안전보건 표지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안전보건 표지에 깜지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자, 깜지노트 버전은 신기방대에서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 표지를 깜지노트 버전을 해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빈칸에 채워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해놨고요. 이거는 무료 배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배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든지 기본 가입만 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15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2015년 필답형 2회차는 뭐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웠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정리하시고 준비를 잘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신기방개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개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에 관한 내용이다. 성능 기준에 따라 노출 각도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은 125도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60도 이상이 되는 겁니다. 60도 이상. 한 번 더 말합니다. 단위. 3번 딱 보면 알겠죠? 180도네요. 네, 180도는 2매가 됩니다. 2매 단위. 그 마지막 뭔가 가격이 좀 작죠? 15도 이상이 됩니다. 이상. 자, 단위. 자, 이상인지 이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충전 가스 용기를 도색할 경우 적합한 색채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필기 때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 자, 산소는 뭐죠? 녹색이죠. 녹색. 산녹, 수주, 탄청, 염갈이 되는 거죠. 염갈. 갈색. 그리고 암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황이 됩니다. 아황. 황색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꿀팁을 하나 드리죠. 충전 가스 용기 문제하고 방독 마스크 표지색 문제가 따로 있어요. 방독 마스크. 측면 표지색이에요. 측면. 해당 안기법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충전 가스 용기.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틀립니다. 잘못 외워 놓으시면 틀린 답 줄 수 있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 측면 표지석의 암모니아의 색상과 충전 가스 용기의 암모니아 색상은 틀립니다. 이 차이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틀리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점은
신기반기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진행 방식을 쓰라고 했는데 해당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참고로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24년도 출제 기준에 빠졌어요. 출제 기준 제외입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넘어가면 패스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내 전압용 절연 장갑 최대 사용 전압 및 색상을 표기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명령 등급 때 교류는 500V이고 직류는 750V입니다. 그 다음 교류는 물어봤는데 답이 안 적혀있고 직류는 1500이죠. 자, 여기서 제가 참고표를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참고표 나오죠? 참고에 직류는 교류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럼 1500에서 1.5 거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몇일까요? 10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등급일 때 7500 곱하기 1.5를 하면은 11250V가 되는 거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에 17000은 곱하기 1.5를 하면은 25500이 되는 거고요. 39750을 역시나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26500이 되는 겁니다. 그 4등급은 36000 곱하기 1.5로 하면 54000 등급이 되는, 54000V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참고표가 지금 빵빵 하면서 나오죠? 참고표의 내용 꼭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 그리고 색상도 갈빨, 흰, 노록 등입니다. 갈빨, 흰, 노록 등.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고장률 나왔네요. 이건 앞전 2015년 필답형 2회차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아예 문제랑 답이 똑같았어요. 자, 고장률이 1시간당 0.01로 일정한 기계가 있다. 이 기계가 처음 100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이라 나왔습니다. 똑같은 해설입니다. 고장률 0.01로 주어졌고요. 람다가 나왔죠. 문제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도를 먼저 구해야 하고요. 신뢰도는 특정한 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고요. 전체 확률인 1에서 신뢰도를 빼주면 특정한 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구해집니다. 자, 신뢰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익스클루시브 함수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 t는 뭐죠? 시간이죠, 시간. 자, 시간. t는 시간이라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10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익스클루시브 함수의 마이너스 0.001 곱하기 t, 시간이죠. 100시간. 곱하기 t 하면은 몇이다? 0.37이 나오고요. 자, 2번. 고장이 발생할 확률. 1 마이너스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 신뢰도죠. 1 마이너스 신뢰도 1 마이너스 0.37을 하면 답은 0.63이 나옵니다. 이거는 2015년 2회차에도 똑같게 동일하게 출제됐던 문제네요. 이거는 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사항 6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6가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놔야겠죠.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 꼬인 것, 그리고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제가 3번하고 4번은 제가 상식으로 생각하랬죠. 상식.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열도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5번과 6번입니다. 5번, 6번에는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 7%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건 초과예요. 7%는 초과. 6번. 와이어로프의 한 꼼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이죠. 이상. 이거는 이상. 그래서 단위가 초과인지 이상인지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하고, 그리고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열도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렇게 외워 놓으시고, 중요한 거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우기 쉬운 건 뭐 4가지만 외워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자, 지금 제가 이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 놓은 건데, 원래는 4가지라고 나왔었거든요. 지금 제가 6가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6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제외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안은 뭐다? 3번부터 6번까지 답안을 적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우기 쉬운 것만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함정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가지를 꼭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가 달기 체인이죠. 달기 체인. 달기 체인 금지 조건이 있어요. 해당 문제도 산업 신기반기 교재에는 와이어러프 문제랑 바로 밑에 달기체 비슷한 문제거든요.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고 연관성 있는 문제 엮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반기 교재 꼭 참고하세요. 달기체인 금지 조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유명한 암기법 있죠? 침바입니다. 침바. 읽어보시죠. 치마 간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자량 등을 정할 것. 2번.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이게 중요하겠네요. 1.8m 이상입니다. 이상. 혹시라도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 높이는 1.8m로 할 것이라고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1.8m로 할 것. 이러면 틀린 답안이 됩니다. 무조건 1.8m 이상이다라고 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1.8m 초과라고 했다. 이것도 역시나 틀린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m 이상으로 할 것.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단위는 항상 산업안전기사는 숫자 외울 게 아니라 단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단위가 있고 없고에는 답안이 맞고 틀리고를 정하는 수치입니다. 그거를 외우고 안 외우고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무조건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pH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징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흔히 안 외워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답안 보시면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잘 안 외워집니다. 이거는 좀 외우는 암기 팁이 있는데, 저도 역시 여러분들하고 똑같게 수험생활 거쳤던 사람이죠. 출퇴근 혹은 산책할 때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이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이 문제는 조금 바로 외우려고 안 외워지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오디오북 있죠. 저희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 오디오북이 따로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읽어주는 대로 계속 같이 반복하고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워집니다. 자, 오디오북은 구매한 링크는 아래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 꼭 구매하셔서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계속 중얼중얼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외워져 있습니다. 신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기방기의 효과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위험점의 종류 및 정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1번에는 협착점, 2번은 끼임점, 3번은 물림점, 4번은 회전 말림점을 물어봤습니다. 자, 협착점 먼저 풀어보시죠. 땡땡을 하는 운동이 없는 땡땡 사이 형성되는 위험점. 협착점은 뭐다?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이죠. 동작 부분. 동작 부분과 운동이 없는 어디다? 고정 부분 사이입니다.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죠. 끼임점. 회전 운동을 하는 땡땡과 운동이 없는.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을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작 부분과 운동이 없는 마찬가지죠. 고정 부분입니다. 고정 부분.
고정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입니다. 그러면 협착점과 끼임점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물림점 들어가시죠. 회전하는 땡땡에 물려 들어갈 위험점이라고 합니다. 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의 물려 들어갈 위험점.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점. 자, 회전 말림점. 땡땡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점이랬죠. 이건 뭐다? 회전 말림점이니까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점.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자, 5번에는 절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6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 접선 물림점이 있어요. 접선 물림점. 역시나 이 문제도 신기방위 교재 집필이 되었고, 역시나 그림까지 참고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교재를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관리감독자 업무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네요. 자, 보시죠. 암기법은 일단 해금기가 됩니다. 해금기. 암기법. 해금기가 됩니다. 자, 2번.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이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의 해는 해당 작업장의 땡땡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그건 뭐다?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3번.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땡땡에 관한 교육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죠.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가 되는 거고. 그 기계기구두는 설비의 뭐뭐의 점검 이상이고, 이건 뭐다? 안전보건입니다.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법은 해금기가 되고, 관리감독자 업무 4가지는 출제가 안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신기방위 교재 보시면 법령에 대한 부분, 필수 암기 법령은 정해놓은 페이지가 첫 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암기 법령은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필수 암기 법령. 속지가 포인트입니다.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조사 항목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 여기서 일단 답안은 제가 먼저 적어드릴게요. 오른쪽 적겠죠? 목격자 인적사항, 그리고 재해 발생 후 첫 출근일자, 그리고 가해물이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닌 답안이 정확하게 쓴 건데요. 근데 산업재해조사표는 계속 바뀝니다. 제가 이거는 앞전에 강의할 때도 올려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산업재해조사표는 또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예시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항목을 잘 외워놓으시고, 역시나 그 항목을 외우더라도 이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보거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 놓으시고, 해당 내용도 잘 알아놓으신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실시 순서를 번호로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지금 나와 있죠. 2023년도에 문제가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 그래서 예전에는 준파 추결 실기라는 암기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준파 추결 실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이 되면서 준파 결실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2015년 필답형 3회차 때의 답안은 준파 추결 실기가 답이었겠죠. 이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그냥 현재는 2024년이기 때문에 해당 답안을 외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표도 제가 지금 바꿔서 표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2015년의 답안과 지금 현재 답안은 틀리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은
앞 글자를 따서 이건 앞 글자 플러스 중간에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준, 파, 결, 실, 공, 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은 글자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파, 결, 실, 공기로 외워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거짓이나, 아이고, 답을 제가 말씀드려버렸네요. 자, 1번의 답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땡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뭐다? 검사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고요. 3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뭐다? 인정받은. 4번, 자율안전검사 땡땡을 갖춘 자 또는 자율안전검사 기관이 땡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검사 자격이죠.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율안전검사 기관이 뭐뭐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답안 쓸 때 괜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는 여러 번 써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작업 필답형 체답인출 깜지 노트가 따로 있어요. 필답형 체답인출 깜지 노트.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매할 수 있는 게시판이 나오고요. 필답형 체답인출 깜지 노트를 꼭 구매하셔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단면적만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문제도 법안 변경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해설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강의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예전 문제는 점점 삭제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왜? 법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해설에 녹이진 않고 제외된 문제는 제외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유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